KKMD-899와 말레이시아 군사 전문지 Defense Security Asia 번역, 경전투기 전력화 시대의 시작, 태국 T-50TH의 활약에 회심의 미소 짓는 FA-50 도입국 말레이시아. 현대 공군력 경제학은 비용, 대비태세, 그리고 작전적 유연성을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통합적 요소로 다룬다. 이번 T-50TH 실전 투입은 라팔처럼 비싸고 유명한 전투기의 명성에 의존하기보다 통합과 교리를 통해 실전적 효율성을 달성하겠다는 태국 공군의 의지를 반영한다. 말레이시아 군사 전문지 Defense Security Asia, 이후 DSA는 마치 인도네시아를 염두에 둔 듯한 발언으로 장문의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논문 수준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깊이 있는 분석 기사를 게시한 DSA의 기사를 읽고 있으니 KKMD를 통해 꾸준하게 제시해왔던 FA-50의 전술적, 전략적 가치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글이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더구나 말레이시아가 블락 20 사양의 FA-50M 18대를 이미 주문한 상태이며 추가로 18대를 더 도입하기 위해 한국 항공우주 산업과 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 말레이시아 군사 전문지 DSA의 분석은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훈련기에 기반한, 그래서 제대로 된 주력 전투기에게는 명함도 내밀 수 없는 FA-50의 성능에 대해 의구심을 표시해 왔습니다. 특히 F-15K, KF-16B, 그리고 현대 전투기의 정점을 찍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A를 주력으로 운영하고 있는 대한민국 공군에게 있어 4세대 로급 경공격기 FA-50은 그야말로 버리긴 아깝지만 먹을 것은 별로 없는 계륵 같은 존재였을지도 모릅니다. 인구 2억 8천만 명으로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글로벌 군사력 평가 기관인 글로벌 파이어 파워의 2025년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군사력은 세계 순위 13위에 올라 있죠. 여기 더해 인도네시아는 공군력 강화를 위해 프랑스 4.5세대 전투기 라팔 42대와 한국형 4.5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 48대, 미국 4.5세대 전투기 F-15EX 24대, 심지어 중국 4.5세대 전투기 J-10C 42대까지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태국의 군사력 순위는 세계 25위로 인도네시아보다 한참 떨어져 있으며 보유하고 있는 전투기 종류도 미국 구형 F-16AB MLU, 스웨덴 사브 그리펜 CD 수십 대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레이시아 군사 전문지 DSA는 인도네시아가 아닌 태국이 동남아시아 공군력 분야의 교리적 혁신 국가로 부상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태국이 대한민국으로부터 도입한 T-50TH를 실전에 투입한 것을 그 이유로 들고 있는데요. 같이 DSA의 기사를 읽어보면서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가 엄청나게 길기 때문에 번역하는 데만도 이틀 이상의 시간이 필요했고 영상 분량을 고려했을 때 어쩔 수 없이 2부로 나누어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2부까지 제작이 되면 1부와 2부를 하나로 묶은 899화 통합본을 업로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해당 기사의 소제목을 순서대로 나열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FA-50의 진보된 네트워크 중심 통합 능력을 반영한 F-16 및 그리펜과의 합동작전, T-50TH 골든이글 첨단 훈련기에서 실전 검증된 타격 자산으로, 실전 상황에서의 무장 통합 및 정밀 타격 성능, T-50TH 골든이글 프로그램 14대에 불과한 기체들이 태국 공군의 훈련 및 전투 교리를 어떻게 재편하는가, 태국과 대한민국에 미치는 전략적, 산업적, 수출적 영향. 899화 1부는 소제목 2번 T-50TH 골든이글 첨단 훈련기에서 실전 검증된 타격 자산으로
까지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말레이시아 DSA 기사 원문은 노란색 글자로, 제 개인적인 의견이나 역주는 하얀색 글자로 표시됩니다. 태국 공군이 F-16 및 그리펜 전투기와 함께 T-50TH를 작전에 투입해 운용한 사례는 고등훈련기가 현대 전투공군력에 통합되는 방식에서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태국 공군이 F-16 파이팅 팰컨 및 사브 그리펜과 나란히 T-50TH 골든 이글을 실전 전투 임무에 투입한 것은 태국의 전력 운용 교리뿐만 아니라 저비용, 확장 가능, 네트워크 중심 공군력 양성을 목표로 진화하고 있는 동남아시아 공군력 접근 방식에 있어서도 중대한 전환점이 되었다. 기종 간 합동작전을 통해 캄보디아 측에 위치한 군사 표적을 성공적으로 공습했다는 사실은 T-50TH가 더 이상 고등훈련기 플랫폼이 아닌 실제 전시 상황에서 완벽하게 작전을 펼칠 수 있는 실전 전투기로 전환되었음을 확인해주는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태국 공군 부사령관이자 태국 캄보디아 국경상황 합동공보센터장인 프라팟 손짜이디 공군대장은 TNN 채널 16과의 공식 브리핑에서 태국 공군이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개발한 첨단 초음속 전투기인 T-50TH 골든 이글을 실제 전투에 투입했다고 확인했다. 역사적인 이번 T-50TH 실전 투입 사건은 지역 안보 환경에서 첨단 전술임문 훈련기에 대한 전략적 인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으며 T-50TH를 단순한 보조적 훈련 자산에서 고강도 연합 공중작전에도 통합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다목적 전력 증폭 자산으로 격상시켰다. 태국 공군은 최전선 전투기들과 함께 T-50TH 골든 이글을 실전에 투입함으로써 급변하는 국경 안보 상황에 대응해 훈련기와 전투 플랫폼 사이에 존재하는 전통적 장벽을 허무는 교리적 의지를 보여주었다. 이번 실전 투입은 또한 평상시 훈련기 역할에만 국한되어 있던 플랫폼에서 작전적 가치를 이끌어냄으로써 투자 대비 국방 성과를 극대화하려는 태국 정부의 더 큰 전략적 그림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태국 캄보디아 국경 분쟁 상황의 맥락에서 봤을 때 T-50TH의 전력화는 유연하고 저렴한 전투 자산의 활용을 통해 타격 정밀도나 영공 통제 능력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치밀하게 계산된 결정을 반영한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고성능이지만 가격이 비싼 주력 전투기의 소모율을 최대한 낮추는 동시에 신뢰할 수 있는 전투 수행 능력을 갖춘 첨단 고등훈련기로 작전 부담을 분산시키려 하는 세계적 추세와도 맞닿아 있다. 태국 공군이 T-50TH를 실전 임무에 투입하기로 한 결정은 실제 교전 상황에서 해당 플랫폼이 지닌 생존성, 항전 장비 통합, 목표물 타격적 밀도에 강한 신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또한 추가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임무들의 성공은 태국뿐만 아니라 태국과 유사한 예산 및 작전적 제약에 직면한 다른 중견 공군들의 미래 전력 구조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선례를 남겼다. 작전적 신뢰성 측면에서 T-50TH의 실전 대비는 실제 분쟁 상황에서 첨단 고등훈련기가 혼합 전투기 편성 내에서 효과적으로 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검증해주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T-50TH 실전 투입이 갖는 의미는 전술적 성공을 훨씬 뛰어넘어 향후 무기도입 논리, 조종사 양성 체계, 최종적으로는 영내 공군력 균형을 재편하는 데까지 이어진다. 태국은 14대의 T-50TH를 전술입문훈련 LIFT 및 경공격 임무용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태국 공군에게 첨단 파일럿 양성에서부터 비용 효율적 전술 타격 작전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교리적 가교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16대의 T-50I를 인도받은 데 이어 추가로 6대를 더 도입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는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동남아시아의 반접근 지역 거부 A2AD 환경 속에서 증대되는 공군 준비 태세 요구에 맞춰 통합된 훈련 전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필리핀에서는 F-50PH 비행대가 국가 경전투기 전력의 중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기체 한 대가 사고로 손실된 이후 현재 약 11대가 운용 가능한 상태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F-50을 12대 추가 도입하기로 한 필리핀 정부의 결정은 경무장이면서 시계외 공중전 BBR 능력을 갖춘 전투기가 보다 지속 가능한 수명 주기 비용으로 비상대기, 무장정보 감시 및 정찰, 정밀 타격 임무의 공백을 메울 수 있다는 전략적 판단을 반영한다. 인도네시아는 T-50I 골든 이글 16대를 고등훈련기 겸 경공격 플랫폼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이후 가동률을 안정화시키고 훈련에서 실제 작전으로 이어지는 훈련 체계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6대를 추가로 조달, 총 22대의 T-50I를 운용할 계획이다. 이러한 전투자산 구성은 T-50I가 전투기 조종사 훈련을 실제 전술 작전과 직접 연결시켜주는 비용 효율적인 전력 촉진 요소로 기능한다는 인도네시아의 전략적 판단을 보여주는데, 이는 다수의 분산된 위협축이 존재하는 광활한 군도국가 인도네시아의 안보 환경에 특히 잘 부합한다. 여기서 문득 태국 T-50TH와 인도네시아 T-50I의 사양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함이 생겼습니다. 태국 T-50TH가 20mm 기관포를 고정 무장으로 탑재하고 있었다는 점을 제외하면 둘 다 훈련기 사양으로 도입되었다는 점에선 동일합니다. 그러나 태국은 T-50TH를 F-16 및 그리펜 CD와 함께 실전에 투입하여 최전방 공격기로 사용하겠다는 생각을 일찍부터 하고 있었고, 그 결과 기계식 레이더로는 꽤 우수한 성능을 지니고 있는 ELM-2032 레이더와 스나이퍼 타겟팅 포드, 자체 데이터 링크인 링크-T 및 중거리 공대지 유도 미사일 KGGB까지 통합시켰습니다. 이에 반해 인도네시아가 도입한 16대의 T-50I는 순수한 훈련기 사양에 가까웠고, 개량 사업 내용도 ELM-2032보다 한 단계 성능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미국산 레이더 AN/APG-67 레이더와 20mm 기관포 장착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당연히 링크-16 데이터 링크의 통합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KGGB나 스나이퍼 타겟팅 포드 통합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따라서 전문가들은 2025년 태국 캄보디아 국경 분쟁과 같은 고강도 임무 수행 능력에서는 태국의 T-50TH가 인도네시아 T-50I보다 한 체급 위의 성능을 보여줄 것이라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 운용국으로서 말레이시아는 Capability 55 공군 현대화 계획 아래 블락 20 버전의 FA-50M을 18대 도입하여 네트워크 기반 공중전력의 핵심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는 동남아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는 구조적 변화, 즉 중국 회색지대 전술의 결과물로 등장하고 있는 중저강도 분쟁을 관리하기 위한 전략적 전력 증강 수단으로서 현대적 경전투기를 선택하는 현상이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말레이시아 공군은 내년인 2026년 말까지 FA-50M 1차 인도분 6대를 인수받을 예정이다. FA-50의 진보된 네트워크 중심 통합 능력을 반영한 F-16 및 그리펜과의 합동작전. T-50TH 골든 이글은 제4 비행단 산하 제401 비행대대에서 출격했으며 F-16 및 그리펜 전투기와 함께 합동 전투 임무를 수행했다. 수년간 진행된 통합작전 계획과 체계 조화를 위한 노력이 반영된 이번 임무는 T-50TH가 지닌 높은 수준의 상호 운용성을 보여준다. 혼합 전투기 편대 내에서 작전을 수행한 T-50TH는 단순한 보조 전력이 아닌 능동적 전력으로 기능했으며 타격 실행과 임무 성공에 직접적으로 기여했다. 이러한 통합은 서로 다른 유형의 전투기들을 통합된 킬체인으로 동기화하여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영공 전역에 걸쳐 정밀한 타격 효과를 제공할 수 있는 태국 공군의 역량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번 합동작전은 데이터 공유, 센서 융합, 그리고 미리 잘 조율된 지휘 통제를 통해 서로 다른 성능과 체급을 지닌 플랫폼 간에도 원활한 협력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입증하면서 날로 진화하고 있는
태국 공군 네트워크 중심전 구조의 효율성을 여과 없이 보여줬다. 태국은 T-50TH를 4세대 전투기와 함께 투입함으로써 비용이나 군수 부담을 비례적으로 늘리지 않으면서도 작전 규모를 효과적으로 확대했다. 이러한 성공적 임무 수행은 T-50TH가 최전방 전투기들과 동일한 전술 공중 상황에서 운용되더라도 전체적인 임무 효율을 저하시키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포화성, 중복적 예비성, 그리고 회복 탄력성이 작전 성공을 좌우하는 요소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영내 방공 환경의 복합성을 고려해 봤을 때 T-50TH의 이러한 역량은 특히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포화성은 적의 방어 시스템이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한계를 초과할 정도로 많은 수의 공격 자산을 한꺼번에 투입하는 전략을 의미합니다. 그리펜 같은 고가의 하이엔드급 전투기에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운용이 쉬운 T-50TH 같은 기체를 대량으로 섞어서 투입하면 적의 방공망에 포착되는 표적의 수를 늘려 쉽게 포화 상태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즉, 적의 레이더와 미사일로 하여금 어떤 기체를 먼저 쏴야 할지 혼란에 빠뜨리는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중복적 예비성이란 핵심 시스템 혹은 전력에 결함이 생기거나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전체 임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보조수단이나 대체 자산을 미리 중복적으로 갖춰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고가의 주력 전투기 그리펜이 손실되거나 정비를 위해 기지에 묶여 있을 때 그 임무를 대신 수행할 수 있는 T-50TH 같은 자산을 미리 갖춰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T-50TH를 합동 타격 패키지에 통합한 것은 특정 플랫폼의 독점적 운용보다 계층화된 전력 운용을 우선시하는 태국 공군의 성숙한 공중전 교리를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을 통해 태국 공군은 정밀 타격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있고 가성비 좋은 전투기를 배치하면서도 하이엔드급 자산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번 작전은 현대적인 센서와 무장을 장착한 첨단 고등훈련기가 주력 전투기를 불필요한 위험에 노출시키지 않으면서도 차순히 전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개념을 입증했다. 그 결과 태국 공군은 위기 상황에서의 전투 출격 횟수 생성 능력을 효과적으로 확장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이번 합동 타격 편대의 성공은 다양한 기종으로 구성된 전술 비행대를 어떻게 활용해야 두터운 전력 구조와 지속적인 작전 강도를 달성할 수 있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준다. T-50TH 골든이글 첨단 훈련기에서 실전 검증된 타격 자산으로. 원래 첨단 전술인문 훈련기로 설계된 T-50TH 골든이글은 공대지 공격과 공중 방어 호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 플랫폼으로 발전해 왔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제작한 T-50TH는 4세대 전투기들과 밀접하게 연관된 설계 계보를 이어받았으며 덕분에 더욱 자연스럽게 전투 임무로 전환될 수 있었다. T-50 계열의 공기역학적 성능과 초음속 비행 능력, 그리고 디지털 비행 제어 시스템은 조종사들에게 최전선 전투기와 매우 유사한 조종 특성을 제공한다. 이러한 설계 철학은 T-50TH가 훈련과 실전 사이의 작전적 간극을 메울 수 있게 하며 전통적인 조종사 양성 과정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기술적 불연 속성을 줄여준다. 태국 사양의 T-50TH는 합동 전투 환경 내에서 효과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돕는 임무 시스템들을 갖추고 있다. F-16 및 그리펜에 탑재되는 것과 유사한 무장 체계를 운용할 수 있는 T-50TH의 능력은 작전적 활용성을 현격히 강화시킨다. 첨단 공대지 타격 및 정밀 타격 능력을 통합함으로써 T-50, FA-50 계열의 성능은 고등훈련기라는 본래의 설계 목적을 뛰어넘은 지 오래다. 이러한 변화는 조종사 양성을 위해 도입된 플랫폼으로부터 최대한의 작전적 효용을 이끌어내려는 의도적인 전략을 반영한다. 이번 실전 투입은 T-50TH가 실제 작전 상황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견딜 수 있을 정도의 견고함과 체계 성숙도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실전 임무에서 보여준 이 플랫폼의 성능은 첨단 훈련기가 적절한 장비를 갖추고 교리적으로 통합될 때 신뢰할 수 있는 전투기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명백한 증거를 제공한다. 태국에게 있어 이러한 역량은 고가의 고성능 전투기를 즉각적으로 추가 도입하지 않고도 억제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전력 증강 수단을 의미한다. T-50TH의 성공적인 실전 수행 능력은 T-50, FA-50 계열 기체가 현재 전 세계에서 운용 중인 훈련기 기반 항공기들 중 가장 유능한 전투 플랫폼이라는 평가를 다시금 확인하게 만든다.